오늘의 미스터리는 에테르와 자유에너지의 연관성입니다. 에테르란 무엇일까요? 과거부터 에테르는 우주와 대부분의 존재를 관통하는 생명력 에너지의 고유한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정수, 기, 오라, 마나의 원천이라는 얘기죠. 이는 5번째 원소라고도 알려진 신비로운 천상의 원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4원소인 불, 물, 흙, 공기를 주로 알고 있지만 5원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테르를 포함하여 불, 물, 흙, 공기, 에테르 총 5가지 원소로 나누고 있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공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플라톤은 에테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장 투명한 공기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에테르에는 주로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온기, 빛, 화학, 생명으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온기 에테르는 따뜻함의 에테르적 측면으로 내면에서 충동을 일으키는 따뜻함 또는 행동의 근간이 되는 의도로서 발생하는 열정의 온기이며 즉 외부에서 감지할 수 있는 따뜻함이라고 합니다. 온기 에테르는 불 원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빛 에테르는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물질적 사물을 보이게 하며 식물을 위로 자라게 하고 사람을 똑바로 서서 걷게 하는 힘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빛 에테르는 공기 원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화학 에테르는 현상의 발달을 구조화하는 힘으로 예를 들어 식물 군집의 자연스러운 계승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학 에테르는 물 원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생명 에테르는 물체와 그 환경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보이게 하는 힘이라고 하며 생명 에테르는 물체의 생명 과정을 통합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생명 에테르는 대지 원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이렇듯 에테르는 4가지의 모든 원소를 관통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또한 에테르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에테르가 신화 속 신들이 인간이 공기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 숨쉬는 순수한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주장은 에테르가 신이 직접 우주를 창조하는 데 사용한 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 데이턴 밀러와 같은 연금술사, 철학자, 과학자들이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는 많은 주장과 이론을 제시했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에테르를 방사파부터 감마선까지 모든 전자기파의 매개체라고 했습니다. 에테르는 원소, 우주, 영적인 힘으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비주의 키발리온 책의 항목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물리적인 변화보다는 에너지의 변화로서 깨달음을 향한 수행 방법으로 영혼과 의식의 상승이라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에너지와 정신은 진동한다. 즉 진동의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움직이고 진동하며 소용돌이칩니다. 물질의 다양한 표현 사이의 차이점은 형태입니다. 즉 에너지, 마음, 정신은 서로 다른 정도의 진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에테르의 개념은 빛의 속도와 중력 등 여러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물리학자들은 에테르가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진공 상태에서 빛이 이동할 수 있는 매질을 제공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을 통해 발광 에테르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에테르 드리프트 실험은 바람이 없는 날에도 연을 들고 달리면 연이 뜨듯이 정지한 에테르 안개 속을 달리는 지구에는 에테르 바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 효과를 검출하려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마이컬슨 간섭계를 사용하여 진행한 실험이며 빛이라는 파동을 전달하는 가상의 매질인 에테르의 실존을 밝히기 위해 진행됐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는 실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실험은 1887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엘버트 마이클슨과 에드워드 몰리가 수행했었습니다. 우주에 있는 에테르 속에서 지구가 움직이면 지구의 관측자가 관측했을 때 에테르는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과 나란하거나 수직하게 빛을 전달시키면 속력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빛의 속력이 전부 같게 측정되어 에테르가 없음을 증명하게 되어버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데이턴 밀러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에테르 실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그는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논의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데이턴 밀러는 20년대와 30년대의 과학계 리더였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과학 저널을 이끌었습니다. 밀러는 에테르가 실제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밀러는 상대성 이론가들을 무참히 파괴하고 그들의 거짓말을 맹렬하게 폭로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성 이론가들은 밀러가 사망한 후 14년이 지나서야 그의 연구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매수하였고 그 후에 에테르의 존재를 입증하는 실험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에테르에 대한 모든 연구를 기꺼이 무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당시 로버트 밀리컨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밀러의 실험이 근본적인 오류에 기반하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중력과 전기의 관계를 실제로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상대성 이론은 카드의 집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과학사는 1887년 엘버트 마이컬슨과 에드워드 몰리의 에테르 드리프트 실험을 기준으로 우주의 에너지 에테르 이론이
주류 물리학에서 버려진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빈 공간의 가설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같이 불변성과 광속을 요구하는 관련 개념과 함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유명한 마이컬슨 몰리 실험으로 인해 거의 모든 물리학 교과서에서 에테르는 없고 광속은 일정하며 맥스웰 방정식은 항상 옳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 덜 알려진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상세한 데이턴 밀러의 연구라고 합니다. 1933년 현대 물리학 리뷰에 실린 밀러의 논문은 에테르 드리프트 문제에 대한 20년이 넘는 실험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빛의 간섭 측정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연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즉 에테르 드리프트에 대한 데이턴 밀러의 연구는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위 전문가들은 아직도 에테르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만약 에테르가 과학계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전체 상대성 이론이 무너지기 때문일까요? 이제 니콜라 테슬라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과학이 비물리적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날, 과학은 지난 수세기 동안의 모든 발전보다 10년 안에 더 많은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정신적인 부분이나 진동, 에너지, 주파수, 에테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테슬라는 에테르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힘의 장의 존재만이 관찰된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그 가정은 공간의 공유를 배제한다는 이 주제에 관한 모든 문헌은 쓸모없고 망각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에테르의 존재와 그것이 현상에서 수행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인식하지 않고 우주의 작용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가장 중요한 물리적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6개 이상의 언어로 된 전체 과학 기록을 조사했지만 최소한의 기대치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최초 발견자라고 생각하며 이 진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는 환경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외에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즉 니콜라 테슬라는 에너지의 무선 전송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에테르의 개념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는 매질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테슬라의 에테르 개념을 빛과 기타 전자기파가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매질이라고 당시의 과학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20세기 니콜라 테슬라는 에테르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많은 발명품을 발견했으며 약 300개의 특허와 많은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든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위대한 피라미드와 테슬라의 워든클리프 타워는 에테르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을까요? 테슬라는 1902년 워든클리프 타워를 짓기 시작했고 4000여 년 전 이집트 대피라미드에 사용된 고대 기술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타워에 적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타워는 대수층 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테슬라가 사용한 전기 기술이 대피라미드 및 치첸이사의 피라미드 건설에 적용된 기술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대 대피라미드 건설자들은 기자 고원의 나일강 물을 이용했다고 하며 흥미롭게도 피라미드가 있는 기자 고원에는 지하수로가 가득하죠. 기자 고원의 피라미드는 대수층 아래에 위치한 석회암층 위로 솟아있고 그 사이의 공간은 엄청난 양의 물로 채워져 있으며 이 암석층은 지하수를 지표면으로 운반하면서 에너지를 위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지하 공간을 통과하는 대량의 물의 흐름으로 전류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첸이사 피라미드의 경우 세노테라고도 알려진 자연 싱크홀이 피라미드 아래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동굴이 이 지역의 다른 동굴과 호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었습니다. 동굴을 채우고 있는 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즉 치첸이사의 피라미드와 테슬라의 워든클리프 타워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처럼 지하 수원지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치첸이사의 피라미드, 테슬라의 워든클리프 타워는 지구의 전자기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매우 유사한 시스템으로 아마도 에테르 에너지를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지구의 5번째 차크라 위치와 교차하는 레이라인 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탑과 치첸이사의 피라미드도 레이라인에 위치했으며 모든 거석 구조물은 전략적으로 이러한 지구의 중요 레이라인 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아마도 에테르 원소를 사용하여 몇 가지 중요한 혁신과 발견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주요 목표는 전 세계를 위한 자유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테슬라의 업적은 수세기 동안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은폐되어 왔고 돈에 굶주린 독점 엘리트 투자자와 전력회사 소유주들의 탐욕으로 인해 그의 타워는 문을 닫게 되었죠. 테슬라가 사망하자 FBI는 그의 모든 작업 문서를 누군가가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압수했습니다. 특히 에테르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그의 작업은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삼촌이자 MIT 교수이며 미 국방연구위원회에서 기술 자문으로 활동하는 저명한 전기공학자인 존 트럼프가 봉인되어 있던 테슬라의 문서를 검토 분석하도록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즉 테슬라의 연구 문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목격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의 삼촌인 존 트럼프라는 것이죠. 그는 테슬라의 연구 문서들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이렇듯 테슬라의 에테르 에너지 연구는 미국 정부에 의해 비밀 기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 세계가 니콜라 테슬라의 위대한 발명품을 모두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에테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물리적 세계에는 이미 하늘이 추가된 5가지 원소가 있으며 앞서 설명했듯 에테르 에너지는 불, 물, 공기, 땅, 하늘의 5가지 원소 모두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동기시대 초기부터 약 2000년 전까지는 5개의 원소를 믿었으며 에테르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통일장 이론, 즉 만유 이론의 완전한 방정식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에테르는 통일장 방정식이 아닌 통일된 기하학적 장을 통해 5원소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실험을 수학으로 대체하고 방정식 속을 헤매다가 결국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 암흑 에너지는 바로 에테르 원소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과학은 에테르를 가상의 원소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큰 실수라고 하며 과학이 에테르 원소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날 우주의 모든 진실과 힘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며 실제로 우리는 필멸의 육체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빛 에너지적인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빛 에너지는 불멸하며 영원하지만 우리의 눈이나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은 특정 에너지만 볼 수 있으며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에너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류가 형이상학적인 힘, 영원 에테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 과학과 영성이 하나라는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주의 비밀을 찾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며 자신의 뇌는 수신기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또한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 힘, 영감을 얻는 핵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에테르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왔지만 현대 물리학 이론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는 전문 과학자도 아니며 과학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에테르가 정말 존재한다면 번영의 미래와 이 세상의 무한한 가능성의 비밀은 에테르 에너지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그 비밀을 푸는데 매우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